자, 여러분. 2026년 5월 둘째 주 나스닥 시장 다들 지켜보셨나요? 그야말로 엄청난 상장 러시가 쏟아졌죠. 불과 한 주 만에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8개가 시장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보통은 복잡한 티커 심볼이나 주가 차트 쫓아가게 바쁘시겠지만 우린 오늘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겁니다. 이번 분석 가이드에서는 단순한 수박 겉핥기식 정보가 아니라 철저하게 산업 전문가의 렌즈를 딱 장착하고 이 기업들을 샅샅이 해부해 볼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들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어떤 기업이 숨겨진 진주인지, 반대로 어떤 기업이 겉만 번지르르한 리스크 덩어리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아키타입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두 번째, 강력한 해자를 지닌 인프라와 자산 기업. 세 번째, AI와 에너지 분야의 차세대 혁신. 네 번째, 틈새 시장과 초소형, 고위험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통찰까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신규 상장 전문가의 시선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화려한 기술력에 혹하고 쉬운데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회사가 당장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날카로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경쟁자가 이걸 왜 당장 따라할 수 없는가? 여기서 경제적 해자와 전환 비용 이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현금 흐름을 지켜내고 경쟁사의 공격을 막아내는 튼튼한 성벽, 바로 이 구조적 이점들을 머릿속에 딱 세팅해 두시고 다음 기업들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강력한 해자, 인프라와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집약적인 독점 기업들이죠. 지금 보시는 이 세 기업은요, 물리적 스케일이 만들어내는 해자가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먼저 이글락랜드 볼까요? 미국 최대 셰일오일 생산지인 퍼미안 지역에서 자그마치 23만 6천 에이커의 토지 통제권과 자체 수자원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어요. 땅이랑 물을 아예 꽉 쥐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무시 못할 입지적 해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GMR 솔루션. 미국 인구 60%를 커버하는 1,400개 카운티의 구급차 및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장악했습니다. 경쟁사가 내일 당장 이걸 똑같이 깔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블랙스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막강한 자본으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사들여서 빅테크한테 장기로 임대해줍니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장비 한번 세팅하면 딴 데로 옮기기 진짜 끔찍하잖아요. 엄청난 전환 비용 강점을 쥐고 있는 거죠. 이 세 곳 모두 물리적 인프라로 거의 난공불락의 진입 장벽을 세운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숫자 600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글락랜드를 향한 시장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 해자가 놀라운 재무적 안정성이나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건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독점력이 종종 눈 튀어나올 만큼 가파른 밸류에이션을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자산이라도 가격표가 너무 비싸게 붙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그 가치를 저울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 번째 섹션, 차세대 혁신 AI와 에너지로 넘어가 보죠.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세계입니다.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충 8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세레브라스 시스템의 상장 초기 시가총액이었어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에 얼마나 폭발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기대를 걸고 있는지 팍팍 느껴지시죠? 대체 무슨 기술을 들고 나왔길래 갓 상장한 회사가 8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걸까요? 정답은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레브러스 시스템은 기존의 엔비디아가 하던 방식, 그러니까 GPU를 여러 개 겹겹이 쌓아서 연결하는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 대신 거대한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통째로 하나의 단일 AI 칩으로 구워내는 미친 기술력을 선보인 겁니다. 이 독보적인 해자 덕분에 이들은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불태우면서도 2025년 기준 5억 1천만 달러의 막대한 매출에 무려 17.2%라는 놀라운 순이익률을 찍어버렸어요. 기술이 진짜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자, 여기서 기업의 적자를 분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팁 하나 드릴게요. 차세대 지열 발전 기업인 퍼보 에너지, 연간 4,80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영업 손실을 내고 있어요. 숫자만 딱 보면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구글 같은 빅테크한테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따내려고 필수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똑똑한 전략적 현금 연소, 즉 캐펙스 투자인 셈이죠. 반대로 아무런 시장 검증도 안 됐는데 그냥 회사를 하루하루 유지하려고 피 같은 돈을 태우는 극초기 기업들의 생존형 현금 연소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매의 눈으로 구별해내는 게 전문가의 시선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틈새 시장과 초소형 고위험군. 조용히 돈을 버는 강자와 아슬아슬한 극초기 기업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은 일본계 소형주인 마이크로웨어 코퍼레이션입니다. 솔직히 이름부터가 막 화려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파놓은 해자는 소름 돋게 견고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의 토요타, 혼다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아주 깊숙한 곳에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딱 박아놨어요. 상식적으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핵심 시스템을 바꾸는 모험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지독한 B2B 락인 효과 덕분에 마이크로웨어는 아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현금 창출 기계가 되었습니다. 겉멋든 기업들 사이에서 빛나는 진짜 알짜 비즈니스의 전형입니다. 반면 정반대쪽에 있는 위태로운 친구들도 봐야겠죠. 엑신 테크놀로지,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기가 막힌 자율 공간 매핑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당장 입증된 매출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옆에 있는 비다 글로벌 역시 AI 기반 플랫폼을 표방하는데 매출은 고작 55만 달러 내면서 순손실은 290만 달러로 생존을 위해 현금을 펑펑 태우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잔인한 현실은 이겁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탄생한 아무리 천재적인 기술이라도 그것이 당장 내일의 상업적 생존 가능성까지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통찰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정리해보죠. 오늘 나온 기업들을 통해 여러분이 챙겨가셔야 할 핵심 통찰 3가지입니다. 첫째, 엑신의 사례에서 보셨듯 제 아무리 위대한 기술이라도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이글락 랜드나 GMR 솔루션처럼 남들이 보기에 좀 지루해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 사업이 화려한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뚫기 힘든 경제적 해자와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퍼버에너지와 비다글로벌의 차이 기억하시죠? 시장을 장악하려는 똑똑한 전략적 자본 지출인지 아니면 그냥 산소호흡기 달고 연명하는 생존형 현금 출혈인지 가려내셔야 합니다. 시장의 거품, 그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진짜 경제적 해자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전문가들이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본질적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자, 이 기업은 그저 혁신적인 기술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입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에 팡파르를 울리며 대비하는 번쩍이는 신규 상장사들을 마주하실 때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여러분을 훨씬 더 예리한 진정한 산업 전문가의 시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새로운 렌즈로 시장을 꿰뚫어 보는 재미, 쏠쏠하게 챙겨가셨길 바랍니다.